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 뇌를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을 발달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한쪽 부분에서는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50% 발달을 시키고 50% 파괴를 시키면은 이게 상쇄돼 가지고 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발달은 발달시킨 대로 발달을 시키고 파괴는 파괴대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뇌의 문제는요, 항상 이 파괴되는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뇌에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 뇌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 변형계라고 있어요. 변형계라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앞에 전두엽 부분을 이성의 뇌라고 그래요. 모든 정보가 모여서 나중에 체크를 하고 보내는 위치, 이 부분, 또 생각과 상상과 공간 감각, 또 수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두정엽이 있어요. 이성의 뇌를 담당하는 이 전두엽도 중요하긴 한데 뇌 지식이 없으면요, 전두엽이 아무리 똑똑하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은 두정엽에 모이게 돼 있어요. 모든 오감 자극 두정엽에 모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다니고 또 헤드셋 끼고 다니고 길거리 다니면서 휴대폰 보고 다니고 이러는 것 자체가 주변의 오감 자극을 둔화시켜요. 그러므로 해서 인지 자극을 낮춰주고 인지가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지능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행동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발달시키는 걸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파괴되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의 뇌 지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뇌질환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변형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 조기 교육하면서 나타나는 것도 이 발달 과정이 있어요. 이 뇌관 부분부터 해서 24개월까지 변형계 부분이 발달하고 이 변형계 부분이 쭉 해서 5, 6세까지 발달하는 이후에 그와 더불어서 판단 능력을 올려주는 이성의 뇌 부분만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은 똑똑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공부만 많이 시켰다가 이 변형계 부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6살 됐는데 ADHD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학교를 갔는데 분명히 학교 가기 전에는 애들이 똑똑하고 잘 외우던 아이들이 학교 간 이후에 이 변형계 부분이 망가지면서 해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그다음부터 학교를 간 이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변형계 부분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런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성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들 분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이런 공격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성에 대해서 그거를 컨트롤 못하게 돼버리면은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과잉 행동 반응을 넘어서 충동 조절 장애까지 그렇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성의 내가 끊기는 순간부터 그냥 다 때려 엎고 사람들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형계 부분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망가지면은 성인이 돼서 이게 정상 수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변형계 부분에 손상을 안 입게 해줘야 되는데 변형계에 손상을 가게 하는 최고가 뭐냐면은 이 중독 현상이에요. 이 중독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휴대폰 중독, 또 게임 중독, 또 술, 담배. 이거 외에 좀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마약 또는 운동. 이런 것들이 중독이란 말이에요. 이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변형계 부분에 데미지를 입게 돼요. 휴대폰 같은 경우 특히 유튜브나 뭐 틱톡, 뭐 인스타. 특히 인스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의 잘난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내 자신이 초라해져 보이는 거죠.
틱톡 같은 경우는 이런 챌린지 같은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쫓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유튜브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르고, 특히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양산형 쇼츠 같은 거 많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쇼츠예요. 쇼츠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30분, 1시간 그냥 멍 때리면서 보게 되는데, 보고 나면은 뭘 봤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넘기면서 뇌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뭐 틱톡이나 이런 것도 뭐 바로바로 넘기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인스타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휴대폰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이게 한 번은 시작을 하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 근데 술하고 담배랑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술은 혈관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 순환을 더 빨리 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고, 위험한 게 해마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많고요. 담배는 반대예요. 혈관을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게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혈액 순환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뇌 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 마약이나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뇌에서 과다 도파민 분비, 중독 증세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면서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과다 도파민 분비로 사람들이 환각 증세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뇌의 변형계에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게 되고, 이것도 데미지를 입는 도중에는 눈치채지 못하다가 이 데미지가 일정량 이상 넘어서 이성 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피폐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삶을 살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든 공부를 많이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근데 뭐 다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조절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만 하겠다고 마음 딱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 하면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마약 같은 경우는 뭐 접할 일이 없잖아요.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중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뇌에 보면은 뉴런이라고 있어요. 뉴런이라고 있는데, 이 뉴런과 밑에 있는 뉴런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도파민이라고 해요. 이 도파민 수치가 많이 올라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해요. 또 처음 보는 신기한 것도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면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이 관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는 확 빠져들다 보면은 이 관이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은 평소에 받아야 되는 도파민 양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파민 양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한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가서 받아졌어. 그러니까 충분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옮겨가는데 한 20분 동안 즐거웠다. 그런데 관이 막혀버리니까는 이 충분한 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막혔기 때문에 30분, 40분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충분한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늦게 돼서 만족을 하다 보면은 이 막힌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게 더 큰일 나는 게 뭐냐면은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예전에 20분 정도 해서 충분히 만족됐던 거를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더 과한 걸 찾아요. 더 센 것을 찾아요. 더 많은 양을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얘기를 들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스마트 패드 학습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관심 가졌지. 재밌어 보이잖아. 그런데 재미가 없는 거야. 몇 개월 지났더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재미없기 전에 분명히 얘는 20분 했던 걸 30분 하고 40분 동안 했는데도 나중에 짜증 나버리는 거야.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시간 안에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는 더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 패드 학습 같은 게 더 현란하게 나오는 거죠. 애들을 더 확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인 중독의 기본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센 걸 찾는데 이 스마트 패드 학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센 게 없어요. 딱 거기서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5, 6개월 지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는 엄마의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스마트 패드는 관심이 없고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튜브도 처음에는 일상적인 거 보다가 만화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에 이게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자동차 피해기 게임 그런 걸 하다가 나중 되면은 이제 오는 거를 총을 쏴서 하는 게임 이런 걸 하다가 나중 되면은 사람끼리 죽이는 게임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죽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피폐 현상도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들, 이런 폭력성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들어갔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분비가 되면서 이거를 만족을 시키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만족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센 수위를 원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다 보면은 아이가 화가 나니까 또 성인들도 화가 나고 기분이 항상 우울해 있고 짜증나 있고 항상 삶에 불만이 가득 차고 이러다 보면은 과잉 반응이 되고 이런 폭력성이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예를 든 것 뿐인데 게임뿐만 아니라 그 아까 보는 유튜브나 또는 술, 담배 이거를 끊게 되거나 줄이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게 돼요. 왜? 평소에 나오는 양보다 더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참다 보면은 참는 동안 스트레스긴 한데 참다 보면은 그게 다시 안정화가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마약은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을 처음부터 세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은 금단 현상이 더 세게 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시작을 하면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약을 원해서 했든 누군가 강제로 먹여가지고 먹었던 간에 어차피 몸에서 나오는 효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마약을 하면은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서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전화, 메시지, 카톡 요거 3개 외에는 쓰지 마세요. 일주일만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막 미치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만약에 핸드폰 보고 싶어서 막 미치겠다 싶으시면은 이미 핸드폰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외에도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아까 중독 증상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도 조금씩 줄이다 보면은 분명히 금단 증상이 있는데 잠깐 힘들고 많은 게 낫지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제가 말하는 뇌 활성에 관련된 거를 해드리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부작용으로 인한 전체적인 신체적인 피폐 현상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뇌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중에 안 좋은 거 위주로 가게 돼요. 또 뇌는요, 편한 거, 안 편한 거, 어떤 걸 고르게 돼요? 편한 걸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몇 번 놀다 보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없어. 팽팽팽 놀다가 갑자기 손님이 오면은 원래 하던 일이었는데도 손님이 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너무 쉬우면 쉬운 대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하고 또 너무 편한 생활에 안주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푸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시면은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부터 해가지고 문제집 레벨은 한 우등생 그 정도의 문제집을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년 2학기 해서 쭉 문제집을 사가지고 푸세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시 되살아나요. 수학이라는 게 이 두적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하는 이런 수학하고 성인이 돼서 하는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초등학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고요. 성인들은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 같은 이런 문제집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중학교 1, 2학년까지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거에 해당하는 다시 또 그 위의 레벨의 문제집을 다시 사가지고 또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머리가 회전이 좀 빨라져요. 근데 아무리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중독 증세가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변형계가 망가지고, 변형계가 망가지다 보면은 해마가 공격당하고, 해마가 공격당하다 보면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알츠하이머가 걸릴 확률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도파민 이런 중독하고 또 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하더라도 몸에 나쁜 거, 뇌에 나쁜 거를 해주다 보면은 결국은 뇌는 나쁜 걸 쫓아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뇌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에 따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